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멘토 우아영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 주세요. 네, 아직도 원서 따로 문법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따로 공부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네,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문법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에게 문법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 중, 고 교육 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에서 문법 교육이 도움이 될까요?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3년만 도움이 됩니다. 초등교육 때는 문법이 다뤄지지 않고요. 고등교육 때도 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교과서의 매 단원마다 2가지씩 문법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법들이 중간 기말고사의 그 문제로 다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등 내신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 대입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등 내신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습 태도와 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것이지 중간 기말에 영어를 몇 점 맞았다, 문법 문제를 얼마나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학교 시험 성적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한다?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에 있어서 왜 문법이 크게 도움이 안 될까요? 자, 수능 45문제, 영어 45문제 중에 영어 문법 몇 문제인지 다 아시죠? 한 문제 나옵니다. 자, 17문제가 듣기평가고요. 한 문제 문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독해입니다. 내용 파악, 문장의 순서 배열, 주제, 제목 찾기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과연 수능에는 문법이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수능 45문항 중에 문법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총 45문항에서 17문제가 듣기고요. 문법 문제 하나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내용 파악, 추론, 주제, 제목 찾기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익히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긴 지문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이해하느냐,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능을 만점을 받게 하는 일이지 수능 만점을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상당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수능만 보더라도 문법은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문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 한 2% 정도가 문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문법의 양도 정확히 한 2%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많이 쓰고 이러한 과정을 먼저 언어로서 거친 후에 아이가 학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중학교를 살짝 앞둔 시점에 문법은 영어는 어순이 이러이러하대 요런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되면 아하 하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난 아이 중에서 이제 영어를 매우 꾸준히 그 원서를 읽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게 비교급 최상급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그거를 살짝 가르쳐 줬더니 1분 안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3점대 원서를 읽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중학생을 가르쳤을 때 비교급 최상급은 1시간이 걸리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개념이 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고 예문을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아이가 완벽히 이해하고 하는데 보통 1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 친구는 1분 안에 다 아하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론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원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그 비교급 최상급 문제를 그 문장의 유형을 많이 접했고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금방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딩이나 리스닝이 우선이 되고 나서 문법은 2% 정도 하는 게 이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이 필요한 때는 어떠한 때냐면 그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의 구조가 다를 때 그거를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장에서는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순서대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나는 먹는다 밥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영어는 그렇구나 라는 거를 많이 영어 문장을 접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리딩이 선행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문법을 먼저 학습으로 익히게 되면 영어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래. 그래서 예문이 이러이러하게 있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법을 먼저 익히게 되면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도 오래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우선 학습하고 그걸 오래 배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이 도움이 되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재 완료 시제라던가 투부정사라던가 하는 한국어에는 없는 그러한 특이한 체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화적인 체제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 건데 이러한 부분도 문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영어식 사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익히게 되면 리딩을 통해서 그 문화를 이미 충분히 접했던 아이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딩이 안 된 친구들은 시제 정말 어려워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가볍게 문법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 친구들은 리딩 할 때도 그 구조가 잘 들어오고 라이팅 할 때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스피킹에도 골고루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런 문법 이제 교재라던가 프로그램을 이게 찾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문법을 내가 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요. 목차 공부법이 있습니다. 문제집에, 영문법 문제집에 목차를 보고 문장의 5형식은 1형식은 이렇고 2형식은 이렇고 3형식은 이렇고 특징은 이렇고 주의점은 이렇고 예외는 이렇고 이런 거를 내가 목차를 통해서 쭈르르륵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고 수능 문제 나왔을 때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원인까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차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고 기억도 안 나요? 그거는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옛날에 성문 영문법 어머님들 기억하시죠? 맨투맨 이런 거 기억하시죠? 사실은 실제 영문법의 그 내용보다 한자어가 더 어렵습니다. 제기대명사. 근데 이 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한자어가 많은 그러한 영문법 책보다 요즘은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만 다룬 그런 문제집이나 책자도 꽤 많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가 목차를 보고 술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부끄럽지만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식으로 영어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들을 영어를 지도를 하고 있지만 원서를 잠깐 접했을 때는 이 문장은 왜 이렇게 쓰였을까? 한국식 교재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매직 트리하우스라던가 로알드 달 시리즈 같은 경우 유명해서 몇 개 찾아본 것들을 읽고서 오히려 정말 영어 공부는 내가 모르는 분야가 많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영어를 좀 더 이제 거부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몇 년간 제가 문법이 아니죠. 원서를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읽어오니까 오히려 영어식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한국식 문장을 가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어색하다. 저거는 한국식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이다. 영어는 저렇게 쓰지 않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제가 더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1점 대 한 줄짜리 원서부터 영어를 쓰는 그 원어민 아이들이 보는 원서를 읽으면서 크면 그 영어식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아이가 영어의 공부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의 2% 정도만 쓰셔라. 그리고 원서 리딩과 듣기가 충분히 되고 나서 아이가 궁금해할 때 또는 중학교 입학 전후에 정말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정도 때 뇌도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간단하게 훑어주는 것이 좋다. 반드시 리딩을 선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들, 이 아이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 리딩을 근본으로 해서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화이팅! 우리 아이들 화이팅! 감사합니다.